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로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차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건데 1차와 2차의 차이점 아시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만 꼽는다면 1차에서 다루는 납세자는 주로 뭐죠? 개인 납세자죠. 그런데 2차에서는 사업체나 법인 납세자를 주로 다룬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통 2차 시험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2차 관련 내용이 살짝 더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죠. 1차 관련 내용에 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2차 시험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본 교재에 포함된 문제의 수가 800문제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문제 풀면 이 시험, 미국 세무서 시험 붙는데, 합격하는데 필요한 그 영어 실력은 저절로 갖춰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로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챕터 1 비즈니스 과세. 챕터 1 같은 경우 다른 챕터 비교해 볼 때 관련 내용이 비교적 적습니다.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죠.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챕터입니다. 제일 먼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차이인데, 보통 법인세라고들 말하는데 보다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입니다. 법인소득세. 법인이 버는 돈에 붙는 세금, 굳이 풀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세금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둘을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더블 텍세이션. 이중과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중으로 과세, 세금 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득의 원천은 하나인데 한 번 때리고 또 때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 세법상 법인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죠. C법인과 S법인, 두 가지 법인이 있는데 보통 법인할 때의 법인은 C법인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주식회사와 거의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법인. 어떤 C법인이 있는데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되겠죠. 법인소득세 내야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C법인이 돈을 벌었으니까 주인한테, 주인 누구죠? 쉐어홀더, 주주, 얘기하는 거죠. 주주한테 배당해야 되겠죠. 주주 입장에서 돈 번 거죠. 배당금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법인한테 세금 때렸죠. 법인소득세. 그런데 주주한테 세금 또 때렸죠. 주주가 만약에 그 개인이라면 개인소득세 또 때린 거죠. 이중으로 과세한 거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C법인에게는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 S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S법인 통과과세 들어보셨나요? pass-through entity 통과과세 법인이죠. pass-through 우리말로 통과과세 정도 옮기면 될 것 같아요. 뭐가 통과된다는 얘기죠? 번 돈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으로부터 주인인 주주에게로. 따라서 법인은 세금 낼 필요가 없겠네요. 넘어가 버렸으니까 번 돈이 그 주인인 주주에게로. 결론적으로 주주만 세금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C법인은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 S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S법인은 pass-through entity 통과과세 법인입니다. 번 돈이 주주에게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주만 세금 내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법인세율, 누진세율인가요? 아닙니다. 누진세율 아닙니다. 법이 바뀌면서 21% 고정세율입니다. 개인 납세자와 다릅니다. 이것도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주요 사업체 유형인데 앞으로 2차에서 다루게 되는 주요한 사업체 유형의 기본적인 내용, 뼈대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뼈대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가장 간단한 사업체 형태죠. 법적으로 동일체. 이게 무슨 얘기죠? 사업체와 소유자가 법적으로 한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망하면 개인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집이나 자동차까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체가 망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세금 신고는 어떤 그 양식을 써서 하느냐. 1040, 뭔지 아시죠?
개인 소득세 신고서죠. 이 내용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도 paid-through entity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번 돈이 사업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개인에게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paid-through entity, paid-through 흘러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다음 파트너십. 파트너십을 우리말로 바꾸면 동업회사 정도 되겠죠? 동업을 하려면 파트너가 최소 몇 이상? 둘 이상이어야 되겠죠? 혼자서 동업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파트너십은 최소 둘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세금 누가 신고하고 낸다? 파트너가. 이 내용을 달리 해석하면 파트너십도 paid-through entity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 파트너십이 아니라 파트너가 신고하고 세금 내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번 돈이 파트너십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paid-through 흘러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로? 당연히 그 주인인 그 소유자인 파트너에게로. 이해되시죠? 이제 사용하는 그 서식은 1065. 이 신고 서식은 파트너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이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파트너가 신고하고 세금 낸다고 해놓고 왜 또 다른 소리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폼은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정보 신고서입니다. 정보 신고서. 일단은 이 정도만 배우시면 돼요. 정보 신고서,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그 1065는 정보 신고서라는 거. 파트너십, 이 파트너에게로 번 돈, 쓴 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넘겨야 되겠죠. 패드럴 엔티티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넘길 때 사용하는 서식이 뭐다? K1, 스케줄 K1이라는 거.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겁니다. 파트너십도 패드럴 엔티티 중에 하나라는 거. 스케줄 K1을 통해서 번 돈, 쓴 돈, 여기서 쓴 돈은 비용, 얘기하는 거겠죠. 를 정리해서 넘긴다는 거. 다음은 C법인. C법인은 법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법적으로는.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주주에게로 세금 신고, 납부 의무 넘기면 안 돼요. 법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과세 얘기해야 되겠죠. 여기서 그렇죠. 법인한테 세금 한번 떼주고 소유주, 주주에게 하는 거죠. 주주에게 세금 또 때리고 이중과세.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세금 신고는 1120을 사용해서 신고하고 세금 낼 거 있으면 내면 됩니다. 일말로 바꾸면 법인소득세 신고서 정도 되겠죠. 1120 법인소득세 신고서. 다음은 S법인인데 S법인에 대해서도 앞에서 기본적인 내용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간단히 복수 판단을 임해서 간단히 짚고만 넘어갑니다. S법인도 패드로 엔티티 중에 하나죠. 따라서 소득세 부담은 누가 한다? 주주가 한다는 거. 그렇죠? 사용하는 신고 서식은 1120S. 그런데 무슨 신고 서식?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주가 소득세 부담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신고 서식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합니다. 1120S는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 정보신고서입니다. 파트너십의 정보신고서 1065와 마찬가지로 1120S도 정보신고서라는 거, 소득세 신고서가 아니라 C법인, 이 사용하는 신고서식이 뭐죠? 1120이죠. 1120. 여기 S만 붙이면 되겠네요. 이 S는 S법인에서 따온 S입니다. 스케줄 K1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 패드로 엔티티이기 때문에 번 돈, 쓴 돈 K1에 정리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은 유한책임회사, 그것도 LLC 라고 표현하죠. LLC 많이 들어보셨죠? Limited Liability Company. 직역하면 유한책임회사죠. 사실 유한책임회사는 국세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형태는 아닙니다. 주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형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사실 미국 세무사 시험에 국세법 관련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시험에 나옵니다. 관련 내용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말 그대로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유한 책임. 무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투자한 돈, 출자한 돈만 날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집이나 차는 날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유한 책임 회사도 패드로 엔터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보통 그 LLC는 국세법에서는 파트너십으로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죠?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ABC 세 가지로 정리해놨죠. 1인 LLC도 가능합니다. LLC의 주인을 멤버라고 얘기하는데 멤버가 1인인 LLC도 가능합니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죠. 파트너가 반드시 그 2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LLC 같은 경우는 멤버가 1인이어도 가능합니다. 멤버가 1인인 LLC 같은 경우는 국세법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1040 사용해서 세금 신고하고 낼 거 있으면 내야 됩니다. 스케줄 C도 써야 되고요. 스케줄 C가 뭔지 아시죠? 사업 관련 번 돈, 쓴 돈 기재하는 스케줄이죠. 1인인 경우는 1040와 스케줄 C를 사용한다는 거. 그런데 2인인 경우는 국세법에서는 파트너십으로 봅니다. 파트너십으로 봐요. 멤버가 2인 이상이면. 따라서 1065 써야 됩니다. 1065 써야 되고 스케줄 K1 당연히 필요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억지로 외우시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리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LLC를 법인으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법인으로 운영하겠다고 그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서식이 8832입니다. 8832. 8832. 따라서 S법인으로 운영을 한다면 1120S가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처럼 세금 신고를 하지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1인이냐 멤버의 수가 1인이냐 2인 이상이냐 법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에 100%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드릴 건데 기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보시고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에 맞춰 정성껏 답해 드립니다. 저는 사례 중심 문제 위주로 풀어드립니다. 사례 중심 문제 중에서도 비교적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어드릴 겁니다. 1번 문제. 사라는 쉐어홀더 주주래요. 어떤 C법인의 주주래요. 여기서 대절은 관계사절이죠. 관계대명사절. 대답에 콤마가 없네요. 이렇게 콤마가 없으면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 됩니다.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 꾸미는 거죠. 여기서 C법인을 꾸미는 형용사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법적인 설명도 해드립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시라고. 대절은 약간 유익해서 50만 불 이익이 발생한 계속 이어지죠. and 그렇죠. 이익이 발생했고 분배한 10만 불을 as dividends 배당으로 분배한 그런 C법인의 주주래요. 사라가 의아해하고 있대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세법적인 결과에 대해서 세법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약간 얘기했죠. as a shareholder 주주로서 질문 나갑니다. 어떻게 사라에게 어떻게 be taxed 과세가 될까요? be taxed BPP 수동태 문장이니까 주어가 과세하는 거 아닙니다. 세금 때리는 거 아닙니다. 주어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거지. 그 배당금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A는 그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거래요. 더 이상 볼 필요조차도 없죠. B로 내려갑니다. 그녀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지 그 법인이 이익에 대해서만 아니죠. 지금 어떤 법인이죠? C법인입니다. C법인 하면 떠오르는 용어 있어야 되죠. 더블 텍세이션, 이중과세. 법인의 이익에만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C법인의 경우에는 S법인은 얘기 다릅니다. 그렇죠? C로 내려갑니다. 그녀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both A and B, A, B 둘 다라는 얘기죠. corporate profit,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dividend,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물론 형식상으로 법인 소득세는 법인이 내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가 내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답은 C가 되겠네요.
C 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이중과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 스티브는 establish, 설립하고자 S법인을 그의 tech 컴퍼니를 위해서 그는 알기를 원한대요. 어떤 타입의 세금 구조가 apply, 적용될지를 그의 S법인에 세금이 어떻게 다뤄질까요? 뭐 지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질문을. 무슨 법인이죠? S법인입니다. 따라서 답은 A는 아니죠. 최소한 더블 텍세이션, 이중과세. S법인은 패드로 엔티티죠. 따라서 답은 B가 되겠네요. 스티븐이 S법인을 설립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S법인 세금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번 돈이 패드로 됩니다. 누구에게로? 스티븐에게로. 따라서 스티븐만 소득세 납부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C인 flat tax는 C 법인에 적용되는 세금이죠. 현재는 21%, 21% flat rate로 C 법인 얘기입니다.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제시카는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어떤 LLC의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파일할 필요가 있대요.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있대요. 그 외에 어떤 폼을 제시카가 사용해야 하느냐는 문제죠. 그 LLC의 세무 목적상 어떤 폼, 양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LLC인데 소유주가 제시카 한 명뿐이죠. 따라서 세법상 개인 사업자로 취급이 되겠죠. 개인 사업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폼은 1040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살짝 바꿔서 만약에 이 LLC 멤버가 LLC의 주인을 멤버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LLC 멤버가 2인 이상이라면 답은 B가 되겠죠. 1065 파트너십으로 취급받습니다. 멤버가 2인 이상이라면. 물론 이제 법인으로 취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레이첼이 고려하고 있대요. 스위칭 바꿀 것을. 그녀의 개인 사업자를 무엇으로? LLC 유한 책임회사로 for better protection, 더 나은 보호를 위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더 나은 보호 무슨 얘기죠? 개인 사업자는 사업이 망하면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집이나 차도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유한 책임에서는 말 그대로 유한 책임,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집이나 차는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Main advantage, 주요 이익이 무엇이냐는 거죠. LLC에. 그렇죠? 뭘까요? 조금 전에 다 얘기했죠. 유한 책임이죠. 그렇죠. 유한 책임. 답은 A 아니고 C. 그렇죠. Limited liability. 유한 책임, 유한 책임 보호. 지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유한 책임. 이것이 바로 유한 책임회사 LLC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작은 S법인이 신고했대요. A loss of 30,000. 손실 금액으로 3만 불을 이번 해에 어떻게 이 손실이 어떻게 affect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 주주의 개인적인 세금에 지급하면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죠? 손실 금액 3만 불이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신고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손실 금액 3만 불을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할 때 무슨 얘기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겠죠.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실 금액 3만 불이 개인 세금 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답은 아닙니다. 자, B로 내려갑니다. 공제할 수 있대요. 그 손실, 그 3만 불을 개인 세금 신고할 때, 답은 B가 되겠네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무슨 법인이죠? S법인입니다. S법인은 Federal Entity, 통가법인입니다. 따라서 3만 불, 이 손실 금액이 흘러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로? 주주에게로. 그러면 주주는 그 손실 금액을 개인 세금 신고할 때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당연히 아닙니다.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요건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얘기입니다.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무조건 공제할 수 있다면 S법인 하나 만들어서 손실 발생시켜서 개인 세금 신고할 때 공제하면 좋겠죠. 세법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요건을 갖출 때 얘기입니다.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크리스는 주주입니다. 어떤 C법인의 주주입니다. 이한 C법인의 주주. 여기서 대절은 관계대명사절이죠. 따라서 형용사절이 됩니다.
배당을 선언한 시법인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paying taxes,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on these dividends, 이 배당금에 대한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 직독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직독직해 하다 보면 해석 실력 저절로 늘어납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당금 누가 받은 거죠? 당연히 주주가 받는 거죠. 따라서 책임, 세금을 납부할 책임 당연히 주주에게 있겠죠. 답은 B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C법인이죠. 따라서 이 C법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소득세, 법인세, 보통 얘기하는 법인세, 이중과세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과세. 이제 뭔지 아시죠? C법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이다? 이중과세. S법인은 아닙니다. S법인은 패드로 엔티티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C법인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소득의 원천은 하나인데 세금 두 번, 두드려 맞으니까. 다음은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해나는 소유주입니다. 어떤 S법인의 소유주. 그리고 알고 싶대요. 어떻게 소득의 과세가 되는지를. is taxed BPP 수동태니까 소득이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과세되는 겁니다. BPP 수동태 뭐 할 때? 배당될 때 소득이 배당될 때 분배될 때 characteristic 특징이 뭐냐는 거죠. S법인의 특징 소득의 분배와 관련된 A 보시면 소득의 과세가 된대요. 법인 단계에서 아니죠. 지금 배당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income distribution. 그래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뒤로 내려갑니다. 소득은 보유된대요. 어떤 세법적 결과 없이 그냥 쓸데없이 하나 그 보기 수점을 채운 거고요. 뒤로 내려갑니다. 소득이 신고된대요. 개인 세금 신고할 때. 답은 C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문제 잘 보시면 무슨 법인이죠? S법인입니다. S법인. S법인은 pass-through entity, 통가 법인. 따라서 번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로? 주주에게로. 따라서 배당받은 주주가 세금 신고할 때 함께 배당금을 함께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pass-through라는 말의 뜻 뭔지 아시겠죠?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19번 문제. 톰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이고 신고했대요. 손실로 5만 불을 그의 사업에서 이번에 그랬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손실이 어떻게 be treated 다뤄질까요? 세법상 어떻게 다뤄질까요? 개인 사업자로서 5만 불 손해봤는데 사업에서 손해봤는데 이 손실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여기 보시면 그 손실 금액은 carried over 이월 된다는 얘기죠. 다음 해로 2월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과세연도를 2월 시켜서 공제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로 보기는 힘들죠. B로 내려갑니다. 그 손실은 상쇄할 수 있대요. offset. 다른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을 먼저 offset, 상쇄시킨 다음에도 남는다면 손실 금액이 남는다면 2월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답은 B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톰이 사업을 하지만 직장도 다닌다고 할게요. 가능하죠, 그렇죠? 직장도 다니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직장은 손해 볼 일이 없죠. 월급 받으니까. 그렇죠? 사업을 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 손실 금액을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서 공제, 쉽게 해서 빼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받은 월급 금액이 줄어들겠죠.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1차 시험과 관련이 깊은 내용이죠. 그러면 답은 B 맞죠? C, D도 한번 볼까요? 그 손실은 뭐 어떤 세법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사업은 bankruptcy를 파일해야 되는데요. 이건 전혀 그냥 보기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보기로 봐야 되겠죠.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시간에 정리한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